시시하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뭐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그 비비불과 연관돼서 나오는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듣기도 굉장히 그 거북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게 자영사업인데 누가 누구를 시키고 누가 또 하라고 한다고 또 하면 하라고 하라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시장이 돼서 좀 석세스 아카데미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또 석세스 세미나 보고 국장이 54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상 스타마스터서부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제가 그 안내사항이라는 거 표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마스터부터 이번에 이제 그 줄줄이 사탕 직급 도전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 재판매가 그냥 그렇게 되고 해서 그 전산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투명하게 다 볼 수 있게끔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냥 2년여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내장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사탕 임페리얼 하나 만들기 위해서 972명이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지도 모르게 그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거를 굉장히 그 악용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를 욕먹히고 그냥 바닥서부터 제대로 하는 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왕따를 시키고 그분들을 갖다가 못 살게 만들고 그분들이 다 그만두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이 그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54명 정도가 국장이 전달에 이어서 그냥 국장 정도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스타마스터 이상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스타마스터부터 240만 PB 3개월 평균 6랩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15일 단위로 했을 때 6번을 갖다가 소실적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240만 PB를 갖다가 넘기게끔 넘기는 게 평단으로 맞지 않으면 그러면 스타마스터 인증서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스타마스터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내사항이 스타마스터 이상서부터 나왔습니다. 로얄이 일평균 600만 PB를 3개월 내내 소실적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국장도 이게 과열화되면 추이를 봐서 국장들도 예를 들어서 뭐 150만 PB 일평균 뭐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하겠지만은 안내사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급 도정이라는 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일 나쁜 거는 그 줄줄이 사탕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다 같이 가야지 가기도 수월하고 그들의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카드를 긁어대서 그냥 무리하게 그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장 54명 정도 나오면서 그동안 근근히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팀장 뭐 이쪽에 대시적 쪽에는 있고 또 이쪽에서 조금만 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해서 승급 프로모션에 국장급 해갖고 한 2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고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가진 않아요. 물론 스타마스터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도 무리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로얄 마스터서부터 5천만 원이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장도 그냥 한 번 국장은 영원한 국장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의미가 두지만 옛날에 그렇게 줄줄이 사탕 가는 그런 국장들 아니고 전부 그분들이 한 실적이 갑자기 왜 그 15일 동안에 승급하면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막 고요를 짜서 이렇게 만약에 갔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숫자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숫자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는 또 그냥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크라운 정도 돼서 나와서 그 스피치를 하는데 아직도 시시하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뭐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그 비비불과 연관돼서 나오는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듣기도 굉장히 그 거북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게 자영사업인데 누가 누구를 시키고 누가 또 하라고 한다고 또 하면 하라고 하라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시장이 돼서 좀
석세스 아카데미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진짜 아쉽습니다. 어떻게 감히 지금 이 시국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애도 아니고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지 진정을 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동안 14년 동안 이렇게 왔던 직급도전의 폐해가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뭐 줄줄이 사탕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 3억 받고 뭐 10억 받고 한다고 해도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자랄걸요? 왜냐면 다 A4 용지로 맞춰서 간 거니까 다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거 하면 내가 5천만 원, 그거 하면 1억, 뭐 어느 그룹 뭐 어떻게 갖고 이미 10억 나오기도 전에 다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세금 얼마 띄고 다 맞춰서 그렇게 한 건데 그분들 그래서 임페리얼이 되고 뭐 크라운이 되더라도 결코 그렇게 아예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폈지만은 초창에 했다는 이유로 근데 별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가진 돈이 없습니다. 왜 본부장 이상급씩 돼가지고도 다 이렇게 그 가난해 보이고 그 없어 보이는지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 그 직급도전 14년 동안 해왔던 그 직급도전의 그 폐해, 인터넷 재판매를 여러분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이미지 실추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크라운이 얘기했던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 때문에 이 문화가 제일 지금 고치기 힘든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나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냥 위든 누구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냥 하는 거는 그게 제일 머리 쓰지 않아도 되고 좋아. 이런 그 의식 때문에 지금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수동적인 인간들 때문에 네트워크의 진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욕적, 자기 통제하에 자기가 스스로 그 계획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걸 두 글자로 바꾼다면 능동적으로 해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네트워크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라. 만약에 이런 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과연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양쪽에 뭐 팀장 2명씩을 해서 국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그 밑에도 그게 복제가 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4년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까지 1분 스피치 하면 되지 뭐. 1분 스피치를 하려니까 시간이 1분에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보통들 3분 스피치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냥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그거 흉내내는 거 정도로 해서 시스템이 된다면 누군들 시스템을 안 했겠습니까? 그냥 그나마라도 3분 스피치 뭐 이렇게 몇 번 히지부지 하다가 말아버리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분 스피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돌리는 가장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 깔딱고기에서 걸려버리면 그 다음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1분 스피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분 스피치의 그 내용지 자체도 너무나도 그냥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나도 이렇게 발전이 없는 항상 그 내용지 자체를 갖다가 누가 들어도 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그게 스토리텔링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 꿈과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또 전직 현직을 갖다가 정확하게 듣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분도 이렇게 이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그래 나도 뭐 별다를 바 없네 나도 미래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자꾸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더 잘하지 너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가 그 1분 스피치에 담아져 있는 건데 실질적인 또 직접적인 그 효과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시키면 시키니까 하고 그나마 시키지도 않아요. 그 시시하가 전 이 시국에 참 크라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아주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어떻게 또 그러고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나가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야 이제 앞으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세 그 내용을 좀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시정이 될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는 꼭 해야 돼? 예, 꼭 해야 됩니다.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늘려서 하면 그게 자체가 사업 설명입니다. 그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부터 얘기 안 합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사업을 전달할 때 나부터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순서가 맞을까요? 그래서 1분 스피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막 하다 보면은 수백 번, 수십 천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5분짜리가 되고 10분짜리가 되고 뭐 1시간짜리가 돼서 그게 사업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 스피치는 더 나아가면은 1분 사업 설명이 되는, 또 1시간짜리 사업 설명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뭐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게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돼서 저기 1분 스피치는 뭐 기본이고,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까짓 건 뭐 한두 번 하니까 재밌어서 막 이렇게 막 해보다가 뭐 그거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뭐 이러고 시지부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스템에 그 ABC, A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은 사업자라고 그래도 나 몇 년을 했네, 나 뭐 그래도 뭐 명목 직급이지만 그래도 팀장을 안 해, 국장을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 설명을 못 해요? 사업 설명을 그 위에 스폰서나 맨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고서는 하지를 못해. 그 마케팅 플랜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또 사람을 불러다가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군인이 들어가서 뭐 우리가 총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뭘 만져봤어요? 최소한 못해도 총을 만지고 총을 분해 결합하고, 그리고 최소한 못해도 총을 탄창을 넣고 뭐 정확히 맞히든 못 맞히든 간에 쏠 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총탄 떨어지고 누군가 그냥 막 그 적군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 칼 두고 달려드는데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옆에 그 대검이라고 하는 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총과 칼의 역할을 하는 거, 유사시에는 그냥 뭐 생전 총을 쏴서 그냥 뭐 저기 사람을 맞춘다는 게 꿈에도 못 꿨던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다 그게 군인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대검을 해서 총검수를 갖다가 하고 다 그게 기본적으로 써먹진 않더라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거는 1분 스피치, 1분 사업 설명은 그건 뭐 사업 설명의 기초고,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고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못 한다는 거는 그건 그냥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내가 설명을 못해.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성공이 그렇게라도 온다 그러면 그걸 진짜 지나가는 개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써먹든 안 써먹든 해야 됩니다. 자,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원조이기도 하지만은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몇 면을 보면 그렇게 왠지 모르게 그 직업적으로 딱 그냥 제대로 프로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용모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진짜 뭐 좀 하는 사람들 같고,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뭐 저분들이 그냥 군대로 얘기하면 저분도 군인 맞아? 저 군인 같지 않어? 뭐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당당한 자세도 없고 주눅이 들어있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그 몇몇 그 저 유튜브에나 나오고 뭐 시상식에서 뭐 이렇게 성공 스피치 좀 하는 그런 몇몇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무슨 군대로 얘기하면 폐잔병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회사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부자, 제대로 그냥 빅텐트로 보면은 아메이는 거의 초가집 수준이고, 빅텐트만 본다면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 아카데미하고 그 원데이 뭐 부업가 세미나 뭐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거는 완전 재벌가들이 하는 그런 거고, 아메이는 일체 없습니다. 거기에 돈을 있어도 안 들일 뿐더러 들인 역사 이래 어떻건 65년 동안 거기에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만 모셔다 갖다 주고, 우리가 무슨 딜리버리맨이요? 우리가 무슨 뭐 쿠팡맨입니까? 뭐 이렇게 물건만 갖다 주고 사람만 옮겨 갔다가 비전 보고 비전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 다음은 알아서 해. 뭐 네가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뭐. 그리고 그것도
옹색하면은 여기만 10번, 100번 빠지지 않고 오면 성공해. 그게 시스템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얘기를 여태껏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군인이라면은 총 쏘는 거하고 대검을 갖다가 총 앞에다가 꽂고 자당 안에 하든 아니면 유사시에 그냥 대검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라도 잡는 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 한심한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팀장, 또 5년 6년 했던 팀장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아니 사업 설명이나 마케팅 플랜 최소한 못해도 국장 이상은 돼야 하는지 알았대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 그런 문화 풍토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아메이 출신 아닙니까? 아메이에서부터 그냥 바닥서부터 했던 사람인데 3%, 6%, 9%, 한 4, 5개월 지나서 9%라는 핀, 한 달에 120만 PB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PB입니까 그게? 그런 거를 9%라고 그래요. 우리로 보면 저 7급 에이전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6급도 안 돼. 한 7급 정도 되는 에이전트인데 제가 보니까 아니 사업 설명 이까지 거를 왜 못해? 뭐 마케팅 분에 이게 뭐 숫자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있는 거 그거 장점을 설명하는 건데 그건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수당도 안 받아봤고 뭐 하니까는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돼서 하는데 아니 본인이 그걸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겠죠. 그러고 아주 기립박수 치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9%,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7급 에이전트 6만 원을 갖다가 보름 동안에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보름 동안에 한 번, 두 번 맞을 똥 말똥 뭐 이 정도 때서부터 전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스폰서들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세일즈 마스터 뭐 팀장들 그 이상 국장들이 기립박수 쳐주고 어우 진짜 그야말로 그때 그 회장님 옛날에 쓰던 표현대로 해서 야 드디어 이제 저쪽 그룹의 온팽이가 드디어 나왔구나.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고 그냥 박수 쳐주고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진짜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듯이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저부터 한참 높은 그 직급에 있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국장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그나마 국장 된 사람들 중에 하지 못하는 사람 천재 깔렸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자기 사업 설명을 못해. 그럼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꼴랑 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걸 못한다고요?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얘기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은 뭐 10명, 100명 아니라 300명, 500명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애텀이 제가 지금 14년, 15년째 이렇게 하면서 전 너무나도 그냥 놀라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사업 설명하고 세스마 플랜 그거 옛날 얘기하듯이 마케팅 플랜으로 푸는 그거보다는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지금 요번에 이런 조치 나오니까는 스타마스터도 그렇게 한 명도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임페리얼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진짜 불굴의 노력을 하고 진짜 또 끈기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하는 분들은 거기 가려면 머리 현기증 나고 괜히 꿈만 너무 헛꿈을 꾸다가는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Q서부터 1T 6만 원 받는 거 2T 12만 원 받는 2T 그 다음에 3T 그리고 반판 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바로바로 앞에 있는 목표를 갖다가 차근차근 달성해 가서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얘기까지 해서 그러고 또 여기 또 자막이 나가니까 저한테 하시라도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약도나 또 어떻게 오시는 방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또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그냥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